세상은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이 달린 것은 모조리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중독의 메인 코너 화면의 난장파 코너입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위에 있는 존재. 그런 존재를 우리는 밑에서밖에 바라볼 수 없으며 영화마다 깊은 메시지를 심어줘. 저는 안 보는 조던 필 감독의 최신작 노비입니다. 왜 안 보죠? 왜 안 보죠? 메시지가 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감독인지는 알겠는데 뭐 제가 찾아보지는 않는다는 그렇군요. 영화 소개는 이제 CPD가 해야 되는데 우리 뭐 CPD가 약간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같이 하지 못한다는 거 2부에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CPD가 없으니까 뭐 같은 가문 사람인 우리 봉삼 씨가 영화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명예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t Out, Us 등의 작품을 통해서 자기만의 색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조던 필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연출작입니다. 네. 감독의 작품 Get Out에서 주연을 맡았던 사실상 조던 필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불리우고 있는 그렇죠. 데니얼 칼루야가 주인공이자 헤이우드 목장의 장남 오제이. 원래 오제이라고 하면 북미권에서 오렌지 주스인데 그죠? 그렇죠. 오티스 주니어를 연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블랙팬서의 코뿔소 부대 와카비로 더 유명하죠. 코뿔소 부대 대장. 와카비. 그렇습니다. 굉장히 친숙하죠. 친숙한 배우고. 그 다음 아이스 에이지에서 피치스 역할 등 다수의 애니메이션 성우와 가수 활동, 그리고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케케 파머가 헤이우드의 둘째 에메랄드를 연기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또 워킹데드 시리즈와 영화 버닝, 미나리 등으로 헐리우드의 한국, 아시아계 대표 스타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스티븐 연이, 극중에서도 한국계 미국인 캐릭터 리키 주크 박을 연기했습니다. 인기 TV쇼 출신 아육배우 캐릭터죠. 캐릭터가. 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건 중소 테마파크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브랜든 페레아가 프라이스 가전마트의 설치기사 엔젤 토레스를, 마이클 윈콧이 촬영기사 앤틀러 홀스트를 연기했습니다. 요 정도 등장인물 소개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전 작들에서도 굉장히 강렬했던 감독의 색깔만큼이나 평가도 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고 해요. 네네. 전반적으로 관객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좀 나뉘고 있다고 하고, 그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평이 좀 좋다고 해요.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Get Out, Us 등에서 호평받았던 특유의 어떤 상상력, 그리고 아이디어, 그리고 인종차별을 포함한 사회에 대한 풍자, 요런 것들을 이번 작품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녹여냈다. 그런 연출들이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평가만큼은 공통적으로 호평을 좀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IMAX 필름 카메라로 일부 시퀀스를 촬영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장면들은 65mm 필름 카메라로 전체 다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런 부분이 영화에서 좀 감독이 담고자 한 메시지하고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 비슷하게 있네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고요. 영화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개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영화의 주제가 도대체 뭐냐, 소재가 뭐냐, 이 영화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궁금증하고 많이 터져 나와가지고 제목인 노업을 이제 해석한 요런 트위터들도 좀 있었다고 해요. 노업이라는 것이 NOPE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Not of Planet Earth, 그러니까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지구의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의 약자다 제목이. 요런 추측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제작진과 감독이 의도한 바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6월 9일 2차 예고편을 통해 가지고 UFO가 나오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이게 UFO 외계 생명체에 대한 영화가 될 것이다, 그런 UFO를 다루는 호러 영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거는 확정이 좀 되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유독 사랑받는 조동필이라는 이제 한국명이 있을 정도로, 그죠? 그렇죠. 조던 필 감독의 새로운 상상력이 담긴 신작 노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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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쪽에 이제 같은 가문 사람이 있는데 이쪽이 좀 나은 것 같네요. 이제 이쪽을 좀 촬영하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영화 높, 이제 스펠링 NOP, 아까 전에 우리 봉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Not of Planet Earth, 이제 네. 지구의 것이 아니다 내용이고, 그 다음은 이제 공식적으로 화면 중독의 높이라고 할 수 있는 NOP는 이 P 주목하셔야 돼요. P가 Posterity입니다. 그래서 이 뭐죠? 후손 후대라는 얘기거든요.
이 높 같은 경우에 우리 화면 중독에서 No official prosperity excuse. 공식적인 후손에 대한 변명이 없다. 저렇게까지 열심히 준비 온다고? 닥터전 깔라고. 한국말로 하면 즉 가문을 이을 공식적 발표가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 가문 킬러 정닥터님의 디테일한 줄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널 죽이겠다. 공식적으로 더 죽이겠다. 카무킬러가 아니고 킬러로서 널 죽이겠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렇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네,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화에 출연시키는 말들을 키우는 목장을 운영하는 이 아버지와 오제이는 네. 그날도 이제 말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갖가지 물건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네. 고스트라는 말 위에 타고 있던 아버지가 이제 그 중에 하나에 맞아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에서 여동생 에메랄드도 이제 돌봐야 되고 목장도 운영해야 했던 그 오제이는 아버지가 하던 대로 그 헐리우드 영화판에 말을 출연시키려고 이제 갔는데 맞습니다. 네. 생각처럼 일이 좀 잘 안 풀리게 되죠.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목장 운영이 이제 어려워지게 된 오제이는 어쩔 수 없이 키우던 말 10마리를 그 아역으로 유명했던 주프가 운영하는 서부극 테마파크에 팔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팔아서 이제 마음이 좋지 않았던 오제이와 동생 그 에메랄드는 이제 저녁에 이제 같이 술을 한잔 하게 되는데 네. 그냥 바깥에서 갑자기 그 아버지가 탔던 그 고스트라는 말이 갑자기 울타리를 막 넘어가서 막 뛰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고스트를 잡으려고 이제 차를 타고 데리러 가고 있는데 딱 그 시점에서 그 에메랄드가 술에 취한 건지 정신이 나간 건지 갑자기 삐를 받아서 춤을 추려고 그런 건지 음악을 세게 갑자기 트게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큰 소리로. 그때 거대한 무언가가 구름 뒤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점점점 과연 하늘에서 나타난 거대한 비행체는 무엇이었을지 그 위협으로부터 오제이와 동생 에메랄드는 목장과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서부극 테마파크의 주프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지 이 영화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다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네. 아 이거는 잘 준비해 오셨네요. 아니 네네. 갈수록 좀 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 뭐 겟아웃 엄청난 영화로 유행을 되게 했었죠 한번. 그렇습니다. 네네. 저는 안 봤는데 제 기억에도 저희 정닥터님이 이제 술자리에서 이거 안 봤다 그러면 되게 여러 번 그 후사리를 줬던 기억이 있어요. 아하. 이걸 아직도 안 봤다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홍대병 걸려가지고 그죠? 맞아. 어. 일심을 하고. 아니, 홍대병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지쳐가형. 아니야 그런 거 없습니다. 네네. 네, 뭐 그런 기억이 있고. 이걸 아직도 안 봤다고? 일침병 걸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랑 봉삼이는 뭐 밝은 영화가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겟아웃 다음에 아마 어스라는 영화였는데 네. 좀 비슷한 주제 의식을 가진 것 같아가지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안 받는 거지 싫어서 안 본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이 또 역시 각본 제작에 이제 서잇가의 캔디맨. 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여다저씨가 있었는데 네. 요거 보고 나서 확실히 느꼈어요. 앞에 두 개를 나는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안 보길 잘했다. 그래서 그게 영화마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알 것 같긴 한데, 네네. 전 그 주제 의식이 싫다는 게 아니라 그 표현 방법이 좀 저하고는 안 맞는 거죠. 좀 어둡게 그리는 네, 그런 부분들.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풍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스토리가 안 사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물론 근데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전하고 싶은데 이런 걸 뭐 마냥 재밌고 밝게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가볍게만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저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감독님이 능력이 없는 거야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제가 안 맞는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이렇게 무섭고 무겁게 일관적으로 풀어내는 것 또한 그냥 제가 선호를 안 한다는 것 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원래 이 놉도 저는 좀 몰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3편에 다 출연해도 주인공이 나오니까 다시. 네네.
왠지 그 배우가 나오니까 네네. 왠지 좀 비슷할 것 같다. 네. 근데 개봉 일정이 오고 뭐 이제 CPD가 가끔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UFO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럼 UFO면은 뭐 SF적인 느낌이 날 건데 네. 그럼 이 SF하고 UFO를 이 조던필 감독이 늘 해왔던 사회 문제하고 어떻게 엮을까는 궁금하더라고요. 맞아. 그런 네. 점이 있었어. 그렇죠. 이 외계인이 그런 뭐랄까 그런 사회 문제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인종차별 이런 거. 외계인 그렇죠. 피부 색깔이 다른 거야. 파란 외계인, 초록색 외계인 막 서로 인종차별하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아니면 뭐 저기 외계인 피가 하나 초록색 하나 파란색이고 뭐 약간 그런 건가? 아니면 하얀 외계인이 이제 약간 지휘관이고 밑에 애들 까먹고 무색 외계인? 그런 느낌으로. 아니면 드래곤이 질럿을 되게 막 차별한다든가. 하대한다든가. 생김이 다름에 의해서. 석반하단. 아니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 이거는 네. 왜냐하면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감독이. 그렇죠. 그렇죠. UFO를 가지고 그런 사회 문제를 표현하겠다 그러는 거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저는 좀 재밌게 봤어요. 네. 약간 이게 같은 결인 게 이게 저만 재밌었던 똥인 그 다니엘 크레그와 해리스 포드가 출연했던 카우보이 앤 에얼리언 같은 그런 아하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재미있는데 모두에게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매력은 있는데 네네. 그래 이게 매력이 다 얘기는 할 수 없을 거예요. 호불호는 아닙니다. 저는 매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들도 굉장히 그 미국적인 소재들 굉장히 많이 차용하고 있어가지고 막 그렇죠. 말, 농장, 막 어떻게 보면 그 서부 막 이런 거에 대한 막 전형적인 그런 느낌이잖아. 그죠? 그리고 UFO 사실 이런 것도 미국의 전형적인 어떤 대표 관심사, 막 미디어에서 되게 그렇죠. 많이 다루는 그런 소재거든. 그죠? 이런 것들을 그렇죠. 합쳐놨다는 것 자체가 우리 토착 양키인 김수풀님의 구미를 싹 당기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이 정도쯤이면 약간 서양 박찬욱 감독이다라고 해도 매력적인 영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후반부에 이게 감독님이 의도한 건지 아니면 요소를 좀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흐려진 건지. 네네. 근데 그 흐려지게 판단하는 거조차 노린 건지. 네네네. 예, 어떤 형태의 개떡 같은 이야기를 해도 약간 찰떡화돼 버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어.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그게 다 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다 노린 거지. 진짜. 맞아. 그런 부분이 저만 그런 건지 한번 이제 슬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이제 뭐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조던필 감독의 영화들을 너무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뭐 이번 영화도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요. 네네. 이 뭐 원래 이 겉으로 보여지는 장면들도 약간 충격적인 이미지로 좀 그렇죠. 보여주는 감독인데다가 맞아. 그 보여주는 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평범하지가 않죠, 다들.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속에 숨겨진 의미들, 상징들 이런 것들도 많아서 이번에도 저는 기대를 하고 봤는데요. 네. 역시나 이번에도 신선한 만큼은 대단한 영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제가 좀 양키에 대한 문화적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쉽게 연결이 좀 잘 되지 않고, 이런 장면을 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나? 약간 이런 장면들도 좀 있긴 있었는데, 딱 볼 당시에는. 미국적인 정서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이게 장면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네. 뭐 옛날 이제 뭐 영화 산업, 뭐 헐리우드 산업, 뭐 이런 거에 대한 맞습니다, 이야기 나올 때도. 맞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뭐 제가 뭐 그런 쪽에 이해나 관심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중에 또 이게 뭐 영화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고, 내가 봤던 그 영화의 장면들을 곱씹어보고 할수록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생각하면 할수록 또 괜찮은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네. 겉으로도 즐길 수 있는 영화로만 봤을 때도 흥미로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비주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커다란 비행 물체, 뭐 근데 그게 괴물이었다. 뭐 그런 요소들도 사실은 뭐 재밌는 요소이긴 한데, 사운드적으로도 굉장히 좀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노래도 많이 나오고 효과 없는 거죠. 특히나 뭐 호러 영화에서 자주 쓰이는 것처럼 약간 불길한 느낌의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막 갑자기 막 싹 정적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이제 실체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뭔가 일이 일어난 거, 아까 막 말소리 낸 것처럼
실체는 보이지 않는데 뭔가 이 맞아요.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들. 뭐 집에서 막 노래가 틀어져 있고 전기가 막 틀어져 있을 때는 시끄럽게 막 백색 소음이 막 나다가 막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노래가 막 막 이러잖아. 그러면서 그런 모든 사건이 것들도 시작될 것 같은 굉장히 불길하게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맞아요. 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음악 트는 것도 이 분명히 이 딱 분위기상 이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동생 에메랄드가 그 굳이 음악을 눈치 없이 음악 크게 틀어가지고 약간 맞아요. 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그치.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조금 더 스릴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이 아니었나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요번 영화에 또 반가운 얼굴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스티븐 연이 주프 역으로 출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스티븐 연의 출연작이라 해봐야 제가 뭐 몇 개 본 게 없긴 한데 그래도 이 이창동 감독님의 그 버닝에서의 벤 역할이라든지 네네. 이번 영화 노베에서 나온 주프 역할처럼 좀 주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맞아요. 그런 역할을 이 배우가 되게 잘 고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미지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처음에는 이 주프의 어린 시절 고디가 왔다 프로그램에서 이게 참사가 일어나는데 맞아요. 이 장면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나.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는 그 주프의 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 오제이와 진제킷 뒤에 나오는 그 괴물의 이야기들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앞에 요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그 동물을 좀 길들이고 통제할 수 있다 막 이런 것처럼 맞아요. 뭔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좀 주부를 수 있다는 사람들의 약간 오만함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성공이라는 환상에 이끌려가지고 눈앞에 위험을 잘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했어요. 예. 하여간 뭐 곱씹어 볼수록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더 생겨나는 영화라서 저는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서 좋습니다. 해보시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겟아웃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조던 필 감독이 굉장히 핫하게 떠올랐었지 않습니까? 그죠? 겟아웃을 통해 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딱 받았죠. 제가 와타시 안에 아직 홍대병 어떤 지적 허영인 남아있구나. 모두 없어지지 않았어. 나도 이런 영화를 보면서 또 쾌감을 느낄 수가 있구나, 아직까지. 왜냐면 최근에는 뭐, 우리 방송을 들어주신 분들은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조금 유치하거나, 아니면 조금 재밌고, 그냥 밝고, 따뜻하고, 행복한, 요런 영화들을 제가 좋아하는 성향이 조금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겟아웃을 보면서 와타시 아직까지 괜찮다 홍대병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현역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농담이고 뭐 겟아웃은 굉장히 기괴하면서도 좀 서늘한 어떤 그런 상상력 연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좀 섬뜩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조금 선명하면서도 강한 인종차별에 대한 메시지 요런 것들도 굉장히 조금 눈에 띄어가지고 요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어색한 작품이긴 했어. 그러니까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고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금기라고까지야 할 거 없겠지만 이제 이런 세상에서는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런 영화를 상업 영화를 만들면서 이런 메시지를 정치적 메시지 막 전면에 이렇게 내세운 작품들이 잘 없었잖아. 대놓고. 없었잖아. 근데 이렇게 전면에 이런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세우는 그런 영화라는 것 자체도 그런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어색한 작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부분은 뭐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비교적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진 않습니다. 고조선이 단일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또 시작되나요? 또 시작돼? 단일 민족으로 이뤄진 국가에서 평생 살았던 어떤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그런 건 것 같아. 이게 뭐 막 인종에 대한 차별 이런 게 100% 공감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겠는데 맞아. 진짜 저렇게 지른다고 약간 그런 맞아. 느낌이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 뭐 낯선 좀 어색한 그런 부분이 있던 작품이었는데 반면에 이번 작품은 정말이지 약간 영화 상영 시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좋은 작품이었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외계인 음모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그런 소재가 주는 흥미로움이 너무 컸던 것 같아.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어느 정도 대중성이 있는 소재에 감독님이 기존에 잘하는 메시지적인 부분을 굉장히 부드럽게 녹여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이런 메시지를 담는다고. 맞아. 기상천외한 느낌이 많이 들었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감독님의 전작들하고 거의 비슷한 컬러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한국의 40대 아재인 내 입장에서도 훨씬 받아들이기 수월한 어떤 대중적인 영화가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영화를 보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수없이 많은 영화 미디어에서 그냥 닳고 닳도록 다뤘던 UFO잖아. 이 소재가. 그죠? 맞아요. UFO 외계인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과연 조던필의 손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그려질까? 라는 것도 좀 궁금하긴 했거든, 사실. 왜냐면은 뻔한 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감독님이잖아. 그렇죠. 조던필 감독님이. 근데 소재가 너무 뻔해. 이번 영화가. 사실은 조던필 감독님이 UFO를 그린다니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지. 사실 UFO 너무 많이 그렸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외계인 너무 많이 다뤘단 말이야.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다큐멘터리. 서브컬처에서 써먹고 그 영화 안에서도 나오잖아요. 고대 외계인이라고. 맞아. 실제로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약간 그런 뭐죠?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만 보는 야인시대 같은 수준 취급받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맞아요. 닳고 달아가지고. 맞아. 그런 어떤 닳고 달았던 그런 소재들을 과연 조던필 감독님 손에 의해서 다뤄진다면 어떤 식으로 조금 재해석될까 이런 생각도 좀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감 반면 의구심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솔직히 혹시나 조금 조던필 감독님이 이때까지 작품들을 굉장히 신선했는데 괜히 이 외계인 건드렸다가 좀 식상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닌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연상호 감독님처럼? 그 눈빛으로 주면 되는 거를 뭐지 그게. 벌써 얘기 꺼내기 전에 눈치챘는데 그걸 단어를 입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역시나 보여줄 듯 넘어가는 어떤 그런 연출도 있었고 평범하게 보이는 장면 속에 느닷없이 막 어색하게 귀기하게 포함시켜서 뭔가가 쓱 지나가는 그런 연출들도 좀 있었고요. 아니면은 초반부에 그런 식으로 연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러다 말겠구나 하는 시점에서 짧지만 굉장히 적나라하고 압도적으로 뭔가를 막 대놓고 보여주는 그런 어떤 UFO 외계인에 대한 묘사들 연출들 이런 것들도 나왔고 여러 가지 조금 신선하고 충격적이면서도 굉장히 스케일감 있는 변주를 통해 가지고 이 UFO 외계인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조금 훌륭하고 신선한 작품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 보고 나니까 굉장히 좀 과감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묘사 연출뿐만 아니라 외계의 존재에 대한 시선도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거는 이따가 조금 더 얘기해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봤고 또 그동안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홍대병을 다시 깨워주는 좋은 작품이었다. 아직 남아있었구나. 진짜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제 진짜 좀 재밌었던 거 사실 그거 공삼 씨가 얘기했던 거 진짜 UFO나 외계인 같은 게 뭐 51구역 이런 건 이제 로즈웰 진짜 우리나라 애들도 웬만한 미국에 지금 태어난 애들보다 더 박살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네. 미국에는 10살 이런 애들보다 우리가 더 잘할걸요. 가서 옛날에 얘기하는데 UFO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예? 그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카메라가 발전하면서 멸종됐는 게 외계인, UFO, 빅풋, 네스오의 네시 뭐 이런 각종 모든 미스테리들이 그 카메라 허수수가 발달하면서 다 멸종했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카메라가 안 좋았을 때는 그런 게 약간 그렇게 보였었는데 카메라가 좋아지고 핸드폰도 맨날 들고 다니는 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멸종됐다. 그러니까 귀신 심령 사진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UFO를 다시 어떻게 좀 그렇게 신비스럽게 보이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겠었어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하는 그런 UFO들은 거의 나이트입니다. 그 반짝이는 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UFO는 흔적만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되게 신비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말씀하신 것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잘 없어. 그러니까 옛날 UFO들은 되게 멀리서 약간 되게 작은 크기에 솔직히 가까이 당겼을 때 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는데 그게 반짝반짝 빛나서 아 저게 UFO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잖아. 이미지 전형적인 그렇죠. 이미지 생각해보면. 근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워 이 UFO가. 그런데 굉장히 가까운데 반해서는 어떤 형태인지 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반대되는 지점으로 좀 이미지를 초반에 좀 많이 구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막 그 형태가 사실 UFO라는 게 이제 우리가 우주선으로 알고 있으니까 일단 기계잖아. 그렇죠. 근데 그 기계 같은 이미지가 되게 없이 잘 만든 것 같아. 처음에 볼 때부터 이거 뭐지? 어떤 형태지? 그러면서 약간 좀 왜냐하면 뭐 나사 박아져 있는 뭐 그런 그런 부위라든지 형태가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그게 아니면은 또 약간 그런 거 있죠. 그 컨택트 영화에 보면은 그 까만 만두처럼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거. 좀 네네. 약간 전형적인 뭐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긴 그런 형태도 아니었고 그냥 이게 싹 왔다가 능선을 넘어가고 이러니까는 그런 것도 좀 모션도 좀 신비스럽고 그리고 결국에 얘가 이게 중간에 밝혀진 거지만 한 자리에 계속 서 있었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이 UFO를 새롭게 보이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합쳐졌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오래된 내용이죠. 그런 작은 테마파크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랄까 좀 옛날 삐에로 나오고 그런 느낌? 서커스 밤에? 같은 느낌. 서커스, 공포의 서커스 같은 그런 느낌이. 공포의 서커스. 밤만 되면 막 이상한 그런 삐에로 같은 거 나오고 그런 영화들 있었잖아요. 맞아요. 테마파크에서. 약간 그런 거 비슷하게 이 UFO가 옛날 그런 테마파크하고 합쳐지면서 되게 새로운 공포감을 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되게 잘 만든 것 같았어요. 재밌게. 아니 저도 약간 막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외계의 존재에 대한 묘사나 연출 이런 시선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도 이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수없이 많은 미디어에서 이 외계인들을 많이 다뤄왔단 말이야. 이게 달고 다른 소재란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지구까지 올 기술력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해봐도 지능이 있어야 되고 지능이 있는 존재여야 될 거고 뭐 우주선을 타고 올 것이다 라는 대략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 뭐 기계를 다루고 뭐 일종 모터 그렇지 타고 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군필이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대략적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겨우 해봐야 뭐 그동안에 있어왔던 변주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거든. 지구를 침략하러 온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이제 피난을 온 건지 뭐 혹은 지구 멸망을 막아준다든지 정도의 어떤 변주밖에 없었단 말이야 이때까지. 적이냐 아군이냐. 적이냐 아군이냐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 이 외계인이 그런 정도의 고민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이 외계 종족이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맞죠. 그런 그 방법적인 부분에 그렇죠. 대한 좀. 거기에는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왔고 외계인이 우리보다 고등한 존재고 이런 설정은 거의 그냥 픽스거든. 정해져 있는 부분이었어 사실. 대부분의 그 컨텐츠에서 다뤄진 외계인 요런 뭐 소재들이. 우리나라 외계인 그 영화도 뭐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밖에 고민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지점에서 이번 영화에서 외계인의 존재 진제킷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붙이죠. 그렇죠. 진제킷을 마치 거대한 우주적인 맹수처럼 이렇게 그려낸 시선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굉장히 신선했고, 또 그런 시작으로부터 인간들의 어떤 자연과 동물에 대한 교만, 이런 이야기를 엮어낸 부분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더라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연출도 되게 좋았던 것이, 우리 김수부님께서도 그런 연출적인 부분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초반부에는 우리가 UFO라고 하면 쉽게 가지는 편견들 활용해가지고 거대한 비행 접시가 다가오면서 막 해를 가렸다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연출들을 많이 활용한다든가 아니면은 구름과 구름 사이를 막 빠르게 지나간다든가 뭐 언뜻 모습을 비추는 식으로 연출을 하다가 나중에는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밤에 그 전기가 나간 그 헤이우드 목장 에메랄드하고 엔젤이 갇혀있던 건물 위에 이제 이 집 위에 집 주변만 비가 안 내리는 식으로 그 위에 떠 있는 식으로 연출을 하잖아.
와, 그 장면은 엄청나게 공포감을 자극하는 무섭더라고. 연출이더라고. 그러니까 창문에서 막 뭐가 흘러내리고 막.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남은 시체들, 피 이런 것들 그죠? 막 여러 가지 기억나는 막 거지. 이물질들 막 뱉어내면서 그죠? 막 피가 쏟아지는데 정작 건물에 비는 안 떨어져. 비는 저기 멀리서부터 이렇게 라운드 져가지고 거기서부터 비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만큼 거대한 애가 우리 지붕 바로 위에 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연출들, 그런 것도 굉장히, 진짜 충격적이었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서 번개가 치면서 순간순간 드러나는 거대한 검은 실루엣, 요런 연출들, 그죠? 요런 것도 굉장히 압도적인 크기와 기괴한 움직임, 요런 것들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관객들한테 공포감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전달했다. 요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존나 무서웠고요. 제가. 지렸나요? 칠 뻔했습니다. 네네. 아니, 나 근데 굉장히. 그런 거 되게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아까 그런 거 있잖아. 그 외계인이 처음에 UFO가 UFO라고 생각했었는데 얘가 하는 짓이 막 이렇게 사람 빨아당기고 그러잖아. 그렇죠. 네. 그런 거 약간 대표적인 게 그 톰 크루즈 나왔던 우주전쟁에 나왔던 우주선 그렇죠. 애들 맞아요. 막 사람 빨아당기고 막 약간 먹고 이러는 느낌이란 말이야. 맞아요. 네네. 그 약간 사각하고도 같은 데지 발성도 비슷하더라고 하는 게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이렇게 교묘하게 활용했는 것 같아. 맞아요. 얘 이거 약간 잡아먹으러 온 애구나. 뭐 음. 그런 거다. 근데 또 하필이면 이렇게 또 지붕 위를 많이 비춰주니까는 네네. 가끔은 내릴 것 같아 뭐가. 2층 집이고 지붕을 막 보여주고 이러니까는. 네네. 가끔은 얘들이 내려서 막 집에 들어올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맞아. 있단 말이야. 그런 공포심. 맞아. 네, 그래서 막 그 옛날 저기 엠 나잇 샤말란 영화 중에 사인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애들이 지붕으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렇죠. 있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 그 엄청 잘 가지고 논 것 같아요 관객을. 그래서 그 주프 애들이 이게 와가지고 외계인인 것처럼 행동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엄청나게 깜짝 진짜 놀랐어. 외계인이 나온 줄 알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되게 그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막 되게 뭐눈 크고 얼굴 뭐 음. 하얗고 막 그런 외계인 맞아. 같은데 그 고전 클리셀의 답습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오랜만에 그렇게 생긴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 맞아. 차라리 에일리언 같은 이런 거는 좀 많이 봤으니까 좀 괜찮은데 오랜만에 너무 정통파 이 문학에 생겼는 이 선비 외계인 디자인 보니까 간만에 무서운 거 있잖아. 사대부 집안 외계인. 어쨌든 뼈대 그런 있는 거 집안. 뼈대 있는 집안. 가면이었잖아 근데. 맞아요. 가면 그러니까 그게 무서웠던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후반부로 가면은 결국에 완전히 다른 형태의 유선형 몸체를 거대하게 펼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 이 네. 외계인이 사실은 비행 접시 모양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그거는 뭐 그 어떤 외계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일부분의 형태였을 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외계인, 우주인 아니면 뭐 비행 UFO라는 거 딱 얘기하면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되게 잘 가지고 논 거야 이 조던필 감독이. 그죠? 그러면서 일부러 처음에는 비행 접시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그 외계 존재도 막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포의 아이들이 일부러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외계인 모습을 하고 그 말 농장에 막 와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장난을 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가지고 놀지 않았나 이 감독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 그 진 재킷의 존재에 대해서 저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네. 이게 뭐 어쨌든 보여지는 거는 이렇게 괴수 영화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UFO 영화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상징하는 그렇죠. 이미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또 뭐 보니까 영화 자체에 대한 리스펙스와 동시에 좀 약간 비판도 담긴 영화라고 봤을 때 이 영화 안에서의 이 진재킷이라는 존재가 좀 저는 그 헐리우드의 거대한 영화 산업 그 자체로 좀 비유돼서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헐리우드 영화 산업영화 자체가 진재킷처럼 약간 저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위에 있는 상위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존재로 존재하고 이 대중들이나 그 시장에 좀 발을 들이려 하는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약간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 자세히 보고 싶은데 들여다 볼 수가 없는 존재.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걸로 좀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다는 거는 확실히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확실히 있는 건 확실한데
가여서 잘 안 보인다. 내가 뚫고 어떻게 저 시장이 어떤지는 잘 안 보이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 또 진재킷이 가까이 오면 막 모든 전자기기가 윙 하면서 또 약간 아웃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이런 것도 약간 헐리우드가 모든 시장을 좀 잠식하는 약간 그런 걸 비판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예, 하나하나의 개인들이 좀 그걸로 인해 느끼는 약간 무력감, 상대적 박탈감, 약간 그런 거를 좀 느끼게 해주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하다. 이게 뭐 이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나는 저기 아직도 미국이 대부분 110V를 쓰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비판 같은 아하, 그렇군요. 220V로 승합하라는 그런 약간 느낌이 약간 있을 거라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미국의 전력난에 대한 어떤 그 신랄한 비판이었다. 그만해, 내가 취해진다. 그리고 그 진재킷의 존재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이제 모두가 우주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죠. 괴물이었던 것처럼 네네. 약간 이 헐리우드의 시스템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진짜 기계처럼 약간 그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 이면에 약간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그런 괴물 같은 안 좋은 면도 있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비유돼서 보이기도 했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원래 모습처럼 해파리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멀리서 그 엔젤이라는 친구가 그 멀리서 그 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멀리서 지켜보면 또 이게 엄청 이쁘고 멋있는 장면인 것처럼 아름답지. 아름다운 장면처럼 맞아요.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이 헐리우드 산업의 추악한 이면, 제가 분명히 괴물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 화려한 겉모습에 취해서 이렇게 달려들도록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게 준비 없이 달려들면 쪽쪽 빨린다. 약간 그런 쪽쪽 느낌. 빨리게 될 수밖에 잡아먹힌다. 네. 막상 가까이 가면 잡아먹힌다. 그 뭣도 모르고 이렇게 달려들었다가는 약간 그 정도로 그 세계가 어렵고 힘들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려는 것 같았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해파리의 모습으로 있을 때 잡아먹으려 하는 게 보통은 입이잖아요. 괴물이 그렇죠. 입으로 뭐 저 에얼리논 같은 것도 입에서 입이 나오고 뭐 입에서 입이 나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입에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있다. 약간 그런 거. 약간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입이 되게 진짜 신기하게도 네모나게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어쨌든 그 네모난 게 카메라 후드, 영화에 찍는 그 카메라 후드 같기도 하고, 약간 스크린 그 자체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디어를 상징하는 거겠죠. 그죠? 입이 연속해서 이렇게 쫙쫙 펼쳐지는 모습이 약간 사진 찍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했고. 맞아요. 이게 색깔이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약간 초록색 느낌이었거든요. 검은색, 초록색 약간 이런 느낌. 블루블랙 이런 느낌? 초록색 끼가 있는 좀 느낌이라서 네. 영화 초반에 왜 그 그린 스크린 앞에서 OJ가 그 말 데리고 있었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장면이 좀 겹쳐서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헐리우드에서는 또 CG를 요즘 많이 쓰니까 그린 그렇죠. 스크린에서 연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약간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좀 약간 그 입을 막 초록색으로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는 그거 아닙니까? 뒤에 그 블루 스크린 세워놨던 거 색깔이 배어 나온 거 아닐까요? CG를 제대로 안, 네네네. 어퍼시티를 너무 많이 줘서. 오버시티. 투명도. 전문 용어. 의사인데 제일 잘한다. 네네. 근데 뭐 하여튼 그런 생각하게 된 게 그 영화 안에서 동생 에메랄드가 네. 중요한 장면일 때마다 되게 초록색 옷을 입는 그렇죠. 끝에도 초록색 옷을 입죠. 그러니까 에메랄드라는 동생 그 사람이 어떻게든 뭔가 이 초반에 보면 영화판에서 막 일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거기 있는 사람들은 관심 안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맞아요. 일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린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아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와우. 약간 그런 굉장하네요. 그런 그 존재로 보였다. 약간 그런 약간 쪼개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닐까.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계속 초록색을 입고 나오니까. 그럼에도 얘는 계속 그 판에 뛰어들려고 하는 애였고.
그린 근데 스크린처럼 그 업계 관계자들한테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그 사람들은 굉장하군요. 이제 카메라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예. 저는 그냥 이름이 에메랄드라 가지고 아 에메랄드빛 옷을 즐겨 입는구나.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예. 중의적인 표현이었겠지. 그런 것도 설득력 있네요. 우리 정닥터님 이야기. 그럴 수도 있겠고. 네네 네. 또 진재킷에 눈을 보지 말라.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맞아. 이게 뭐 여기 영화 안에서는 뭐 맹수나 타짜 오마주? 네? 타짜 말고 타짜 오마주. 타자 진재킷에 눈을 바라주고. 괴수한테 잡아먹힐 때는 눈을 보지 마라. 보통 이제 그런 거 안 배웠어? 맹수나 동물의 위협에 이제 빗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맞습니다. 결국에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눈을 보지 말라는 게 그 거대한 그 거대 미디어를 안 보게 되면은 거기에 휘둘릴 일도 없다. 약간 맞아. 그런 얘기처럼 느낌으로, 들렸어요. 맞아요. 보였던 것 같고. 음. 이 오제이와 동생 에메랄드와 같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면 좀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일반적인 영화랑 다르다고 생각했던 점이 네. 이 괴물이 나오면 괴물을 보통은 죽이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 맞아요. 죽여서 살아남는 이야기. 근데 음. 얘네들은 진드킷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카메라로 카메라로 찍어서 사람들한테 그렇죠. 알리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좀 뭐 다른 무슨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좀 약간 요즘 세태에 대한 비판도 약간 담겨 있다 이런 느낌 들어서.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제이가 이야기하는 나쁜 비극 그러니까 뭐 좋지 나쁜 않은 기적, 나쁜 기적. 나쁜 기적 그 좋지 않은 구경거리 이런 게 생겼을 때 네네. 요즘 사람들이 이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거나 그러지 않고 약간 핸드폰 꺼내서 다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 맞아. 찍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부분을 뭐 근데 사실 비판할 수만은 없는 게 사회가 증거가 없으면 법대로 처벌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범인 당사자인 경우에는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증거가 필요 없는 제3자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영상을 찍으려고만 한단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좀 현실보다 미디어에 좀 더 잠식돼 있는 것 같다. 맞아. 약간 그런 거를 좀 비판하려는 게 아닌가.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보면은 끊임없이 자극적인 것들을 찍고, 뭐, 공유하고 소비하잖아, 현대인들이 보면은. 그렇죠. 미디어들의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한 일침 같기도 했어요, 진짜. 그런 느낌이 있었고, SNS 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안 좋은 영상들 이런 거 있죠. 제 친한 동생도 그렇게 그 교통사고 나는 영상을 찾아보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TV.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뭐 그런 것, 거기에서는 그래도 의도가 있지. 그런 사고 나는 장면을 분석해가지고.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사고가 안 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몇 대 몇 과실이다. 이런 걸 설명해주는 영상은 괜찮은데. 그런 거 좋은 말고. 의도로 하는. 그런 거 말고 영상이고. SNS 상에서 그냥 막 사고 막 김여사 영상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자극적이기만. 목적이 없는 하고 보면서 혀 끌끌 차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막 소비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일침, 비난 이런 것 같기도 했어.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은 막 교통사고 영상 아니면 싸움 영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막 구설수 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한다든지 막 이런 그렇죠. 것들이 요즘 되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뉴스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 위주로 다루려고 하는 막 그런 성향이 성향이 많이 보여. 막 유명인이나 스타들의 미담이나 좋은 뉴스보다는 막 안 좋은 사건 사고 이런 거 있죠. 구설수 이런 것들을 더 따터서 막 보도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비판, 그런 일침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제이랑 에메랄드도 그 영상으로 찍어서 남기려고 하는 의도도 사실은 돈 벌라 그러잖아. 처음엔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했죠. 맞아요. 강했는데 뭐 뒤에 가서도 뭐 어쨌든 간에 돈 벌려는 의도는 계속 갖고 있었겠죠. 자기들 맞아. 입으로는 그래도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죠. 뭐 속으로는 그래도 욕심들을 다 갖고 있었겠죠. 근데 이 정도인 거지. 막 그러니까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막 유튜브 영상 찍는 크리에이터들 중에 막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유튜버들도 되게 그렇죠. 많고 그러다가 막 목숨까지 잃는다고 하잖아. 근데 그런 영상 그 정도 목숨 잃을 만한 위기 정도는 돼야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이 어떤 시대 이런 거에 대한 좀 일침인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기적이 아니라 안 좋은 기적에 더 열광하는 어떤 현대인들에 대한 약간 그렇죠. 비판 같은 메시지 사실 그런 것들이 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TV 뉴스만 보더라도 사실 좋은 그 얘기는 많이 없어요. 요즘 그지 미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되게 짧게 지나가잖아 그냥. 네, 미담 같은 거는 굉장히 짧게 지나가고 옛날에는 그런 뉴스들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더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에 더 안 좋은 소식, 막 약간 경쟁하듯이 그런 식으로 약간 미디어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위험하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얘기도 더 와닿았어. 그러니까 그 진재킷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눈을 보지 말아야 된다.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방법이잖아. 그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같아 보이더라고. 우리가 스스로 나쁘고 안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막 자극적인 소식이나 구설수, 사건, 사고 위주로 더 관심을 가지는 행동은 이런 행동들이 괴물을 더 키운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시대의 어떤 잘못된 미디어 산업을 또 키울 수 있는 괴물처럼 키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먹잇감을 주지 말고 우리가 아예 관심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처럼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 확실히. 그죠?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부풀릴 수 있는 약간 그런 세태는 좀 비판받아야 된다. 맞아요. 아니 뭐 나는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한 건데 그런 거 하여튼 정말 잘 만든 것 같은 게 이게 어쨌든 이야기가 처음에 이제 침팬지 고디의 폭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원래도 거기 눈이 좀 잘 안 가고 싶은데 거기에 신발이 하나 서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눈이 뺏기긴 뺏기는데 이 신발이 서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스토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침팬지가 폭주를 해가지고 사람을 지금 뭉개고 있는데 근데도 그 장면보다 그 서 있는 신발에 계속 시선이 가는 거야. 저거 왜 서 있는 거야? 맞아. 전혀 사실은 그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그 신발이 서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왜 저기 신발 서 있어? 저거 뭐 에어조단이야? 왜 서 있는 거야? 왜 둥둥 떠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약간 그게 장면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약간 외계인의 조작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맞아. 근데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랄까 편견을 가지고 그 신발을 바라보는 거지. 이 영화 안에서는 그 신발은 끝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냥.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데 결국에는 뭐 별거 아닌 거 그런 거에 눈이 가게 되는 거죠. 그 부분도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관객의 눈을 뺏고 그러는 거.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요거는 뭐 나중에 얘기해도 되긴 얘기긴 한데 진재킷이 죽을 때 죽을 때 그 에메랄드가 테마파크에 커다란 그 꼬마 보안관 풍선을 그렇죠. 먹이로 줘가지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삼켜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꼬마 보안관이란 건 주프의 약간 주프가 분신이지. 자기 캐릭터니까. 자기 캐릭터로 이렇게 만든 건데 그게 약간 그런 것처럼 보여줬어요. 다시 성공하고 싶은 주프의 욕심, 허영심, 약간 그런 거의 결정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거대하게 자기를 또 과시하고 싶고 부풀린. 그러니까 속빈 강정이죠. 사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진재킷한테는 가짜 먹이인 거고. 이게 진짜로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약간 뭐든지 삼키는 헐리우드 영화 산업도 약간 이런 속빈 강정인 사람들, 그 욕심들로만 가득 차 있는 요런 사람들로만 채워지면 결국엔 이 진재킷처럼 진짜 별것 아닌 거에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겠다. 붕괴될 수도 있다. 폭파할 수도 있다. 이 진짜 별거 아니잖아. 그냥 풍선일 뿐이잖아. 그 뭐 헬륨가스 같은 것들. 별거 아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짜 이 거대한 영화 산업도 허무하게 없어져 버릴 수도 있겠다. 망가질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 감독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담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았어. 이게 뭐 제가 얘기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다 의미를 담은 것 같아서. 우리 같이 무식한 사람들은 이게 너무 어렵다고요. 이 영화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쉽지 않아. 외계인도 안 나왔으면 진짜 못 볼 뻔했어. 보기 힘들 뻔했어요. 그나마 외계인 나와서 재밌게 봤지.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느낌적인 느낌만 가지고 그런 사회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스토리를 끌고 가야 되니까는. 네네. 그때부터 진짜 좀 그 영화적으로도 재밌는 게 이제 그 오제하고 에메랄드가 이
괴물을 잡아내려고 이제 UFO를 낚아내려고 그렇죠. 네. 말 동상을 이제 그 테마파크에서 훔쳐오잖아요. 그렇죠. 아, 예. 네네. 그리고 말 동상을 훔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리본이 달려 있어서 그 리본이 그 UFO에 달려서 이렇게 리본을 좀 추적하게 되다가 그때 그 주프가 차 타고 와가지고 말 동상 찾으러 왔었는데 네네. 할 말이 없잖아. 애들이 네.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어. 그, 네. 입을 막는데 자기도 할 말 없으니까 그 나중에 새로 우리 프로그램 하니까 놀러와 그러면서 이 그 초청장 같은 그 광고지를 던지죠. 네네. 네. 그래서 그 광고지가 그 그냥 이렇게 말똥 같은데 떨어져 있었는데 네. 그거를 보니까 그 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맞아요.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거랑 그거 보면서 혹시 주프는 알고 있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마음이 있었는데 되게 빠르게 또 그 주프의 시선으로 보면은 걔 그런 카우보이복에 UFO가 막 이렇게 디자인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로도 이게 진짜 재밌다 스토리가. 맞아요. 그런 어떤 순간순간에 숨겨져 있는 어떤 힌트들, 요소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미 주포는 이 6개월이 지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인공 오티스는, 오제이는,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6개월 동안 시리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상황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지금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사건이 처음에 일어나고 나서 6개월 동안 이 주프라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현상인 건지 계속 연구를 하면서 먹이를 줘가면서 그 존재를 길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계속 말이 필요해가지고 맞아. 말 농장에서 어떻게 데리고 간 거야? 오제이의 말 농장에서 계속 말을 사갔던 거였고, 그지? 네.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예전에는 아역스타였는데 끔찍한 사건 때문에 이제 약간 꼬꾸라지고 나서 네. 아직까지도 과거의 영광을 못 잊고 어떻게 보면 이 약간 미지의 생명체, 외계의 생명체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스타로 발돋움을 하고자 하는 자기 욕심이었던 거지, 그죠? 그렇죠. 그런 묘사들도 너무 좋았어. 네네. 근데 그게 진짜 재밌는 게 그런 거 있잖아. 그 옛날에 뭐 술 먹으면은 좀 그 호기 부리는 애들 중에 옛날에 요만한 자리 해본 애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느낌인 것처럼 이 주프가 그 옛날에 그 끔찍한 시트콤 사건 때 그 침팬지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죠. 그렇죠. 마지막에 혼자 살아남았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원인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남의 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맞아. 뭐 그날은 뭐 내 날이었던 거야. 그냥 아무거나 다 되는 날이야. 맞아.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야, 그때 내가 살아남았는데. 맞아. 역시 나는 이번에도 살아남는구나. 선택받은 자다. 선택받은 자다. 실제로 그런 대사도 나오죠. 뭔가 자기는 종무를 통제할 수 있는 것 같고, 약간 자기는 특별한 존재인 것 같고,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자기 운대를 진짜 실험하려고 가족을 다 데리고잖아요. 그죠? 맞아요. 얘들이 다 쓸어 마셔도 나는 살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야. 나는 우리 가족도 필요 없어. 자기만 살면 증명이 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우리 가족이 잡아먹힌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서프라이즈 쇼. 미쳤어, 왠지. 이번 주도 깔끔하게 성공했군요. 심하네. 우리 가족이 잡아먹힌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테마파크를 만들었습니다. 서프라이즈 쇼. 그래서 나는 그게 그러니까 그 인간이 무섭다 그러는 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 와중에도 살아남으면은 진짜 선택받은 거야. 왜냐면 내 가족은 내 유대라서 어떻게 하면 안 건드릴 수도 있거든. 괴물 입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괴물이 와서 차례대로 그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는데 내가 안 돼. 그래서 내 가족을 안 먹게 하면은 그럼 진짜 짱인 거지 그때부터. 맞아요. 그런 어떤 교만도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교만의 마음도 분명히 내포돼 있었을 것이다. 그 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영화적으로 진짜 재밌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스토리를 막 보는 게. 나도 그 주프 보면서 좀 안쓰럽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 성공을 잊지 못해가지고 과거에 매달려 있는 것들이 이게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자체로도 이런 게 설명이 되지만 그렇죠. 맞아요. 그 장면에서도 확실히 나온 것 같아. 그 말을 팔려고 오제이랑 에메랄드가 찾아왔을 때 그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그 에메랄드가 혹시 그 꼬마 보안관 아니에요? 하면서 알아봐주고 막 팬이라고 막 하니까 신나서 막 자기 오제이는 그런 거 괜히 얘기하지 마.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지금 일 얘기하는데 막 이러면서. 왜냐면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는. 왜냐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게 좀 자제를 시키려고 하는데 얘는 그걸 이제 어. 팬이라고 하고 알아봐 주니까 신나가지고 막 더 설명해주고 막 맞아. 숨겨진 그 벽 뒤에 장식품들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맞아, 그렇죠. 맞아. 그런 장면에서 보면 아 진짜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또 기념으로 한 장식품까지 막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있어. 신발 서 맞아. 있는 거라든지 막 음. 그런 것들까지 만든 거 보니까 아 진짜 소름 돋더라고. 거기다가 마지막 설명할 때 얼굴 표정이랑 이런 것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게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방송으로 전국에 방영이 됐을 때 그걸 보고 거기에서 묘한 쾌감을 느끼는 어떤 팬들도 늘어났다라면서 씩 웃잖아 마지막에. 그죠?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거가 결국에는 자기가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쇼가 시작된 거지. 호러쇼가 시작된 거지. 그 호러쇼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주프는 그 뒤로 그 시리즈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원래 쉽게 얘기하면 약간 뭐 다른 식으로 좀 비틀어서 얘기하자면 뭐 가학적인 어떤 뭐 약간 포르노라든가 자극만 있는 건데. 자극만 있는 안 좋은 어떤 진짜 불법적인 어떤 미디어에 거기에 자기는 스타인 거야. 진짜 자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올챙이 친구들 누구죠? 시미켄. 시미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자기는. 막 나만 그런, 스타. 포르노 스타인 거지, 자기는. 거기 안에서.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느껴졌어. 그러니까 그 당했던 같이 당했던 누나 누나로 나왔던 사람들도 네. 보니 그때 초대를 해서 왔잖아요. 이게 네. 얼굴은 많이 맞아요. 당했으니까 얼굴을 어, 가리고 왔는데 맞아요. 그 티셔츠를 보니까 자기 어릴 때 그 배우 시절에 입었던 예쁠 때. 그거를 맞아. 티셔츠로 딱 입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맞아. 그 누나도 아직 정신 못 차렸더라고.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 거야. 똑같은 어.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아니 근데 그나마 그래도 주프는 그래도 이 자기는 참사를 직접적으로 당하진 않았으니까 뭐 그래도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누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과거의 영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을 못 놓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맞아. 안쓰럽게 생각되더라고. 예. 그리고 주프가 겪었던 그 침팬지 고디 사건? 그거랑 이제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외계 생명체죠. 그러니까 그 진제킷을 연관시켜서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결국에는 네. 좋죠. 그런 거를 연관시켜서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그 고디가 왔다 그 사건 이제 침팬지 사건하고 이제 이 사건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전체적으로. 그죠?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으려고 자연스럽게 이으려고 주프가 나중에도 맞아. 그 서프라이즈 쇼를 하게 된 것 같아. 그 맞아, 장면이 맞아. 있으니까 뒤에 이제 오제이랑 이렇게 나오는 장면에서도 맞아. 그게 자연스럽게 다 이어지는 것 같아. 말씀하신 그 아역 배우 출신 여자 불러가지고 그 서프라이즈 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다? 극복하면서 자기가 이제 다시 한번 스타로 발돋움하는 자리를 또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런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어떤 진짜 한없이 진짜 작으면서도 되게 많은 거를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고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그런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런 부분이. 네네. 난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사실은 이 주프가 그 영화 안에서는 미국인이지. 영화 안에서는 미국인인데 나는 그 캐릭터가 디자인도 참 멋있게 돼 있는 게 네. 그 서부나 그런 뭐 테마파크 같은 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그 미국적인 거잖아요. 되게 서부 그렇죠. 느낌. 그렇죠. 그런 엄청난 자본력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기들의 그런 단단한 그런 문화 컬처 같은 거. 근데 그거를 그 아시아인이 그 서부 옷을 입고 그 위에 서 있다는 것도 맞아. 엄청난 아이러니를 보여주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나는 그 캐릭터가 되게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이게 아시아인이 약간 그런 완벽한 서부 옷을 입고 막 다니잖아. 테마파크를 소유를. 맞아요. 네. 근데 그 테마파크가 또 어쩌다게 보면은 규모가 엄청 크고 막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런 호텔도 아니야. 근데 그 동네 그런 찌글찌글한 테마파크 하나조차도 그런 사람한테 약간 자주우지 당한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그런 뭐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활동 사진이 나오는 뭐 그런 연출이라든가 뭐 에드워드 머이브리지의 달리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최초의 활동 사진 그거라든가
그 처음에 외계 생명체가 비행 접시인 줄 알았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전부 다. 그런데 결국에는 비행 접시가 아니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편견이라든가 뭐 미디어에 의해서 고정되거나 편집된 어떤 편협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 요런 거에 대한 경각심, 고찰 이런 것들도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 그런 부분 말씀하신 그 카우보이인데 한국계 미국인이었던 그런 캐릭터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영화에서 에메랄드가 하는 대사처럼 지구상의 연화산업의 시초가 어쩌면 되었을지 모르는, 그죠? 최초의 활동 사진에서 최초의 배우이자 최초의 스턴트맨이자 막 최초의 영화 동물 조련사인데 그 흑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진 않잖아. 실제로 기록도 많이 안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밖에 촬영 기법이나 아니면 제작 과정 이런 거는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대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데 배우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록이 안 남아있다 그러더라고. 그런 부분이 어쩌면은 인종차별과도 좀 맞닿아 있는 어떤 그런 편견이라는 부분을 감독의 특유의 화법으로 굉장히 잘 풍자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게 막 초반부 오제이가 럭키를 데리고 찾아간 촬영장 대부분 스텝이 보면은 백인이잖아.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사회적인 편견, 고정관념 이런 거에 대한 풍자를 굉장히 많이 담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 미지의 존재가 UFO라는 그 대사와 은유를 초반에 관객들한테 계속 던지잖아. 그러니까 저게 UFO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중간에 와가지고 엔젤이 막 그런 대사도 하죠. 막 요즘은 UFO라고 안 하고 UAP라고 해.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저게 UFO인 거를 이미 박아버리잖아. 딱 우리 내리 속에 박고 시작한단 말이야, 이 영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행 접시와 어떤 작은 체구의 눈이 커다란 외계인 이미지 이런 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 관객들한테 막 던지는 거거든. 그죠? 일부러 그 주폰의 아이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농장에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다 의도가 된 거야. 밑밥을 까는 거죠, 이게 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히 저게 비행 접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약간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들, 막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작동시킨 다음에 후반부에 미지의 존재가 실제 모습이 전혀 비행접시가 아니라는 부분에서 우리한테 약간 반전의 충격을 주는 그런 장치로 되게 잘 활용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좀 잘 보여준 것도 있었는데 약간은 이게 좀 주입되는 주입형 그런 메시지도 좀 있었는 것 같은 게 그 뭐 저는 저만 연루되지 않으면은 모든 형태의 사랑을 다 지지합니다. 네네. 그래서 영화 초반에 보면은 이제 그 팔았던 말 럭키. 네. 그러니까 럭키를 그 테마파크에 처음으로 팔러 갈 때 에메랄드도 같이 오죠. 에메랄드 그렇죠. 같이 오는데 에메랄드가 테마파크 올 때 에메랄드가 운전석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만 무지개색 북석 인형들이 되게 많이 서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하고 이제 에메랄드하고 그 오제이가 이제 말을 팔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그 뭐지? 그 말 동상에 또 그렇게 색색 있는 그 깃발이 있어요. 그게 또 이제 또 그 에메랄드 옆으로 또 비친단 말이죠. 레인보우 색깔이. 레인보우 색깔도 비치게 되고 그리고 근데 저기 이제 촬영 감독인 그 홀스트를 보면은 약간 그쪽 남자 쪽 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형적인 그 트레이드 마크인 또 귀고리를 한쪽을 또 메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서 또 근데 하필이면 또 되게 병약하게 나와서 이렇게 뭐 약을 달고 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또 그렇게 생각했지 뭐 좀 여성의 파워를 좀 높이고 또 남성의 파워를 좀 너무 낮춘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전혀 모르겠는데. 너무 확대해서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그런 여성 사랑은 좀 괜찮은 것 같고 남성의 남성 사랑은 좀 밝게 표현하고 그거는 그렇지 않았다. 병약하게 표현했다. 병약하게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 부분들도 뭐 되게 많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다양성에 대한 뭐 이런 묘사라든가 그런 것들도 되게 뭐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많이 내포돼 있어가지고 그죠. 막 아는 분들한테는 많이 보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한테는 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그래서 좀 한 번이었으면 됐는데 두 번까지는 좀 너무 좀 주입식이 아니었나. 왜냐하면은 감독님 영화 수준 자체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팬들이라면 충분히 알아챘을 거예요. 한번 했을 때는. 그래서 요거는 좀 팬들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반대로 좀 그만해라.
약간 비슷하게. 아, 반대로- 알겠으니까 그만하소. 약간 그런 느낌이네. 반대로 그 과거 서부 영화에서 그 카우보이 하면 다 백인들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는 그렇죠. 주프가 이제 한국계 미국인으로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거하고 좀 정반대되는 또 지점도 있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많이 생각도 좀 꼬아놓은 들고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영화 속에 보면 말목장주가 흑인 집안이잖아, 주인공 집안이. 그쵸. 그런 것도 사실 이때까지 뭐 서부 영화나 아니면 미국의 정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그 이런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어떤 목장주 뭐 아니면은 이런 거대한 어떤 목장의 어떤 주인 뭐 이런 것들은 다 백인이었는데 그런 거를 흑인으로 그리는 것도 좀 신선한 접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카우보이 캐릭터 출신 아역 배우가 동양인이라는 것도 이 주프가 어렸을 때 카우보이 캐릭터였잖아. 되게 그쵸. 카우보이 캐릭터로 유명했잖아. 근데 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 미국 분위기에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가당치도 않네. 되게 조금 피시한 어떤 묘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되게 신선했고 그래가지고 주프하고 이 오제이 집안 애들하고 주인공하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최초의 그 활동 사진 속 그 흑인 배우 하고 네. 조금 동일시 시켜놓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 그죠? 그쪽에 뭐 후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예 후손이기도 하고 주인공 이제 오제이 집안은 아예 후손이기도 하고 주프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특히나 또 오제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말 타고 있는 장면을 좀 맞아요. 약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맞아요. 말 타고 있는 그 배우에 대한 그거를 동일시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난 아까 약간 그런 PC적인 모습이 나는 이게 감독님이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해. 이제 내가 말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영화 창작하는 분들 중에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막 그런 몰매 소리가 맞아. PC 좀 그만 넣어라 좀. 약간 그런 맞아요. 그런 거를 좀 보여준 게 아닐까. 오히려 이게 너 이런 게 보고 싶냐? 이런 한국계 카우보이가 보고 싶냐? 이런 장면이 보고 싶냐라고 좀 강조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오히려 풍자다라는 네. 거지. 그쵸. 과도한 PC에 대한 PC가 이제 네. 과도한 PC가 넘쳐나는 어떤 이런 세태에 대한 약간 풍자였다. 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보면은 미지의 존재를 촬영하려고 이 오제이하고 에메랄드가 굉장히 애를 쓰다가 결국에 앞서서 막 최첨단의 CCTV나 뭐 카메라 아니면 파파라치 핸드폰 이런 것들로 다 찍으려고 했는데 다 실패하잖아 결국에는.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로 뭐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전문 이제 촬영 감독을 불러가지고 심지어 이제 촬영 기사가 특별히 준비해온 수동 필름 카메라로 막 찍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찍긴 찍었던 것 같은데 결국 다 파괴된 것 같아 보면 네. 그죠? 중요한 파괴. 장면은 또 필름 가느라 제대로 못 찍기도 하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결국에는 막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점점 다 실패를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장 구식이자 단순한 관광용 즉석사진기를 여러 번 돌려가지고 촬영을 서부 시대. 성공했다는 게 네. 그게 굉장히 조금 의미있게 다가오긴 했어. 그게 약간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에드워드 머이브리지의 약간 최초의 활동사진 그거를 진짜 연상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 같은 장면인데 시간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연속으로 찰칵 맞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미상관처럼 느껴지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되게 배치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에메랄드는 오빠가 죽은 줄 알았잖아. 결국에 사진은 찍었지만, 사진 찍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오빠가 이제, 잡아먹혀서 죽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말을 타고 이제 돌아오죠. 나타나죠. 어제가 나타나는데, 딱 거기 이제 출입구 딱 서 있는 모습 자체도 그냥 봐도 활동사진의 그 흑인 배우처럼 보이잖아. 말 위에 그러니까 그 나가자. 출입구 프레임 자체도 일부러 프레임 안에 프레임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 진짜 이 영화 전체가 에드워드 머이브리지의 최초의 활동사진의 오마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한 그러니까. 장의 사진이 나오기까지의 그 고난을 현대식으로 풀어내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약간 최초의 어떤 활동사진을 현대 영화 버전으로 각색해서 최첨단의 현대 촬영 기술과 스토리를 입힌다면 약간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각색 같아 보여가지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 좋았습니다. 약간 뭐 역사의 비사 같은 거 하지만 맞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활동 사진이 그게 약간
자극적인 소재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말 타는 어. 흑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네. 소개가 됐던 거였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네. 흑인이 말을 못 탔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그 말 타는 흑인 필름이라 그래야지 사람들이 음. 더 막 이게 어그로가 끌리는 거예요. 관심을 아. 가지니까. 네. 아.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녹아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그냥 보면. 백인 카우보이가 탄 게 아니라 흑인이 네. 타고 있으니까 그럼 또- 재미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장고에도 나오잖아요. 제임 폭스 나온 장고에도 흑인이 말을 타니까 깜짝깜짝 놀라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조그만 그 한 4프레임 움직이는 그 활동 필름이 12장의 네. 사진. 완전 이런 아사리판이 있었을 수도 있다. 난리가 나서 겨우 만들어진 걸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장면이.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아버지가 초반에 그 진재킷에서 떨어진 무언가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면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왜 죽었을까? 이거 물론 그 진재킷의 등장을 좀 알리는 그런 거기도 하고, 그렇죠. 오롯이 이제 주인공인 오제이랑 에메랄드가 자립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상징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그냥 그게 먹었을 때 소화하지 못하는, 진재킷이 뭔가를 먹었을 때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부산물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렇죠. 어떻게 무기물 보면- 같은 거. 네, 어떻게 보면 똥이죠, 똥. 그렇지. 맞아요. 똥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게 진재킷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영화 산업 전반이라고 치면은 그냥 그 안에서 이제 소화되지 못하고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맞아. 나가는 그런 것들 아니면 어.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막 하나씩 생겨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영화에 꼭 좋은 어. 일들만 생겨나는 게 아니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 있잖아. 막 이제 자기들이 가십거리로 막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나서 이제 실제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 미디어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그렇죠. 거기에 남겨진 사람들 이런 의미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죠? 모든 걸 그러니까 다 빨아들인 후에 필요 없는 건 그냥 뱉어버리는데 맞아. 그런 뱉어버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또 사람이 다칠 수 있다. 진짜 이때까지 그 영화 외적으로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그 열심히 하던 그 사람 영화인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주인공 아버지는 오제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했던 거잖아요. 그 그렇죠. 맞습니다. 영화계 그 주변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그렇죠. 말을 제공하는 역할로 해서 그렇죠. 어쨌든 맞습니다. 그 영화계에 그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기도 한데 네. 근데도 이제 영화계에 안 좋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버지가 결국에는 이렇게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약간 대신 피해를 입는 거지. 네, 대신 이제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걸 좀 약간 뜻하는 것 같았어요. 네. 실제로 보면은 그 병원 가서 보니까 엑스레이 찍어놨는데 하늘 쳐다보다가 눈에 이물질이 박혀가지고 죽은 것처럼 그렇죠, 나오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약간 그런 우리가 안 좋은 뉴스들 막 자극적인 소식이나 구설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탈이 난다. 그러니까 쳐다보다가 죽는다 약간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웬만하면 그런데 먹잇감을 안 줘야 된다. 관심을 안 줘야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쳐다보다가 죽는다. 뭐 쳐다보다가 죽는다라는 메시지는 영화 내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번룩업이죠. 네. 네네. 아니 나는 이게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하고 보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하면은 이게 네. 한 사건이죠. 결국에는 진작해서 잡겠다. 한 사건이 이제 그렇죠. 공통점이 생긴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개 생명체를 잡아들이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이게 별별 세력들이 다 모여서 그 농장에서 완전 그 분탕질을 쳐요. 근데 저는 맞아요. 그게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그 뭐랄까 스케일이 작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엔젤, 오제이, 에메랄드 세 명이서 하기 좀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렇죠. 순수하게 그냥 이제 촬영 기사로 홀스트를 부른 거야. 좀 맞아요. 찍어달라고. 그래서 그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때부터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약간 찍어낼 생각밖에 안 했는데 여기에 약간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이제 이 진저캣 같은 경우에는 형형색색의 컬러한테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국기나 이런 거에 그러니까 네네 망국기 그런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으면은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에메랄드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오제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색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오렌지 주스색. 오렌지 주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오제. 이제 그 후드 티가 그냥 후드 티가 아니라 그 스태프라고 뒤에 적혀 있죠. 맞아요. 그다음 그 팔에는 파나비전 로고가 있어요. 그 카메라 회사. 네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뭐야 이제 홀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 오제가 이 진저캣을 꼬여내는 장면을 IMAX로 막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스폰서가 네. 막 붙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맞아. 그 스폰서가 있는 대로 약간 막 그 이 진저캣이 막 그 큰 사건이 막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들 조작하는 그렇죠. 대로. 그렇죠. 그거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최고 화질은 IMAX로 막 찍기 시작해 이제 그거를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와중에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진실이 아닐지 모른다라고 하는 와중에 자신만의 진실을 캔다고 위험지대로 이제 파파라치가 가세를 하게. 맞아요. 그래서 이건 진실이 아니야. 내가 캐 오는 게 진실일 것이다. 그래서 막 분탕질을 하고 난리가 나요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나고. 자기가 이제 이거를 찍다가 이제 그 홀스터가 이제 홍대병이 나잖아요. 자기가 그 판을 떠서 자기도 자기 걸 찍으려고 카메라를 따로 끌고 나오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욕심을 또 부리죠. 욕심을 부리죠. 근데 설쳤는데 카메라 다 작살나고 아무것도 못 찍었어. 카메라만 작살난 게 아니라 가셨죠. 가셨지. 입속으로. 근접 촬영 해가지고 밀착 취재하시러 안으로 들어가셨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 잠입. 그다음에 잠입 취재. 그다음에 나는 엔젤이라는 것도 나는 이게 좀 재밌는 거야. 남자 이름이 엔젤이잖아. 전파상에서는. 네네네. 근데 얘도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홀스트가 끌려고 엔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안 죽으려고 자기 몸에 막 철사를 감잖아요. 그 펜스를.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광신자 코스프레 했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가시관을 머리에 스스로 쓴 예수처럼. 막 면류관을 막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쵸. 몸에 근데, 막 가시관을. 네. 근데 하필이면 또 그렇게 끌려가서 죽을 줄 알았대. 살아났어. 그러면 이런 애들이 또 분탕질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살았다 뭐 그런 거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 약간 썸네일 이상하게 만든 애들 있잖아. 내가 살아났다. 살아남는 법 뭐 그런 거를 좀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또 싶기도 했었어요. 자기만의 그런 이상한 생존법을 좀 강조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는 게 결국에는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약간 고디의 사건 있잖아. 침팬지 사건. 네. 거기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그 주프는 그 신발이 서 있는 기괴한 현상을 되게 아름답게 쳐다봤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이 영화에서 이제 외계의 존재한테 모두가 다 잡아먹히는 끔찍한 사건 동안 그 엔젤은 이제 되게 아름답게 막 펼쳐진 그 외계의 존재를 멀리서 쳐다본단 말이야. 그렇죠. 그 장면이 약간 겹쳐지는 그런 묘사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우리 김수볼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은 엔젤이 지금 죽은 주프가 했던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을 또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진짜 사건을 뚫고도 살아남았다. 나는 선택받은 존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사가 된 거야. 이게 안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 얘밖에 없어요, 진짜. 맞아. 뭐 그런 막 달려들겠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내가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면류관을 막 몸에 두르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얘도 이제 그 무한 주프가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은 또. 실제로 이름도 엔젤이죠. 뭐 약간 그쵸. 남미 약간 단어로 얘기하면 앙헬인데 원래 앙헬 토레스죠 원래. 근데 약간 남미계 엔젤. 미국인인 것 같아. 엔젤인 것 같아. 근데 엔젤이라는 것도 이름도 되게 의미심장한 게 주프잖아. 리키 주프박이잖아. 주프가 원래 자기 테마파크 이름이 주피터스 그 테마파크거든. 그러니까 주피터라는 것도 결국엔 천사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엔젤이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캐릭터인 거야 둘이. 둘 다 약간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맞아. 물론 주피터는 뭐 천사는 아니죠. 그 신화에 나오는 신이죠 원래는. 신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게 연장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김수풀님이 그 얘기 하시니까 딱 드네요.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걔한테는 그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두 가지가 있지. 그 파란색 천을 감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먹다가 배 탔을 수도 있고. 블루 스크린이라서 안 보여서 그건 또 와 이건 또 우리 닥터님이 뭐 해석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네.
씨 의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네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생명체이기 때문에 철사를 감아서 먹다가 뱉었을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뱉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주프가 챔피언한테 공격받지 않았던 거는 그 진짜로 정말 신에게 선택받았을 수도 있다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 가림막이 내려와가지고 서로 눈이 가리고 있었으니까 뭐 살았을 수도 있는 맞아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부터가 이게 이 감독이 진짜 이걸 의도한 건가 아닌가 싶은 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 안에 이때까지는 좀 영화적인 메타포하고 뭐 저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그런 편견으로만 영화를 판단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네네. 이 에메랄드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고 오제이가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그렇죠. 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서부터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은 거의 다 애니메이션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저 같은 씹덕을 꼬여내기 위해서 그 감독님이 던진 것 같아요. 고백하네요. 씹덕이라고. 드디어. 네네. 왜냐하면 이 씹덕도 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한단 말이죠. 아,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메랄드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면서 테마파크로 가서 오토바이를 옆으로 세우는 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아키라에 나오는 카데나 바이크 그 씬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씹덕들이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이제부터 왜 싸우느냐면은 야, 영화 평론가라는 애들이 이거를 못 참네. 영화 평론가들은 이거 못 찾아서 얘기를 안 하는구나. 얘들 영화만 보는구나. 실제로는 봤는데 씹덕이면서 씹덕인 거 숨기려고 얘기 안 하겠지. 우리 김수불님처럼. 김수불처럼 나는 아는데 나는 선택받은 십덕인데.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것뿐이 아니라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진짜 캐시의 모습이 원래 그 제대로 나오고. 네, 맞아요. 본 모습을 드러내죠. 본 모습을 보면서 그 눈이 나와서 뭐 이렇게 사람을 잡아 먹으려 그러는 거는 이거는 에반게리온 신극작판 파에서 나오는 마지막 장면하고 좀 비슷해요. 사도의 모습하고 네. 거의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또 그런 거죠. 그런 뭐랄까 이제 스티븐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프가 가지고 있는 테마파크가 카우보이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카우보이의 그런 뭐죠 그 테마파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카우보이 비밥하고 되게 닮았어요. 아, 그렇구나. 안녕 인사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그 주프의 그 풍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그니처 포즈가 이제 손을 총으로 쏘는 듯하고 눈을 감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카우보이 비밥 마지막에 그 스파이크가 그렇게 눈을 감고 손을 총 모양을 하면서 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시그니처 포즈. 네네. 그런 게 갑자기 나와요. 애니메이션 이야기가 한 대여섯 개 정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뭐랄까요 그 씹덕이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 영화 밖에서 씹덕하고 이제 영화 평론가하고 싸우는 거야. 싸우게 되는 거야. 누가 더 위대하냐. 그런 분탕질을 좀 쳐놓은 것 같아요. 이게. 일부러 네, 영화 감독님이. 밖으로까지. 그래서 진짜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근데 그 다음에는 잘 안 나와요. 거의 그게 끝이에요. 시작하고 끝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 애니메이션 같은 연출이. 그래서 네네. 좀 일부러 넣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대단한 씹덕이군요. 역시 일부러 넣어놓은 것 같다. 십덕들이 이걸 알아차리고 또 분탕질을 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영화를 보면은 관객 점수는 낮은데 평론가 점수가 높다. 그러면은 약간 그 저를 포함한 십덕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영화는 별론데 메시지는 좋더라라고 오마주는 잘했더라라고 이렇게 또 치켜 세울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영화에서 끝나지 않고 이 영화가 진짜 밖으로 나갔을 때의 그런 좀 세력들의 그런 싸움도 좀 조정해 놓은 게 아닌가. 약간 여러 가지 논쟁적인 약간 질문 같은 것들도 거기 안에다가 숨겨놨다 이런 얘기죠. 네. 그죠? 네. 과연 이게 애니를 오마주한 것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을 만들어놨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거 아니고 그냥 조도필 감독님 씹덕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네. 네. 뭐 하여튼 말씀하시죠, 쟁덕님. 저는 그 또 영화를 보면서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고디가 왔다 그 프로그램 참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상했던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가 좀 이상했던 게, 그 분명히 방송국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주프는 그
테이블 밑에 테이블 혼자 밑으로. 숨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머지 그 스태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스태프들이 아무도 없고 결국에는 그 출연자들만 그걸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그 누나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공격을 출연자들만 받았다는 것이. 그 공격을 고스란히 받았다는 것이 이것도 뭔가 약간 그 상징이나 비유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십적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냈던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부작용이나 안 좋은 점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게 이제 스태프들보다는 거기에 얼굴을 비추는 출연자들에게 모든 그런 맞아. 안 좋은 게 그게 돌아가게 되는 게 아닌가. 맞아. 그런 거로 좀 약간 비유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할 정도로 고요할 정도로 스태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또 그 김수풀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제이가 그 주황색 옷 입었을 때 뭐 스태프라고 돼 있었다고. 네네. 네. 그 스태프라는 옷을 입으니까 또 괴물이 또 안 건드려. 아. 약간 그런 모습들도 봤을 때 약간 그 스텝보다는 그 보여지는 그런 배우들한테 안 좋은 게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걸 맞아요. 비판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었죠. 그러니까 막 너무 이상하리 많지 기괴할 만큼 스태프들이 다 도망을 가고 아무도 없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총소리가 나기 전까지 주변에 맞아요.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침팬지한테 공격받은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그러더라고. 실제로 침팬지를 그 활용한 그 TV 쇼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방송 도중에 사고가 난 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약간 이제 원래 평소에 친하던 이제 조련사하고 침팬지하고 조련사 친구가 평소에도 침팬지하고도 친했던 사람인데 네. 같이 있다가 뭔가 이제 약간 갑자기 이제 우발적으로 얘가 폭력적으로 변해가지고 친구를 물어 뜯은 거야. 여자였는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얼굴이 거의 다 망가져가지고 거기 막 재건 수술을 했는데도 얼굴이 형체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 이렇게 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왔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사건들 얘기하고 실제로 그 뒤로 이제 침팬지를 TV쇼 같은 데다 활용 안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럼 그래서 영화에서 오프라 윈프리 쇼를 막 얘기하고 하는 것도 약간 그런 거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헌트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 실제 있었던 사건들하고 이제 감독의 상상력을 굉장히 잘 버무려 놨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 실제로 이제 뭐 헐리우드 역사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아니면 중요한 여러 가지 뭐 등장인물들 뭐 이런 뭐 단체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잖아 이 영화에서. 그죠? 이 영화에서 많이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 어떤 상상력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 놓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도 그게 약간 그런 거죠. 오프라 윈프리 쇼가 돌고래 같은 느낌이었죠. 그 희망적이고. 맞아. 거기에만 나가면 모든 가난이 해소되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런 식이었었어요. 그래서 막 옛날에 맞아요. 서점 가면 오프라 관련 책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되게 불우한 그런 과거들을 가진 사람들 와 모아놓고 막 그런 불행 배틀 시켜가지고 막 오프라가 감동해가지고 거기서 막 차 다 사주고 막 그 사람들 맞아. 집 막 다 사준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게 정말 뭐지 그 인생 역전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런 거 아니고 뭐죠 도둑 맞은 가난 이런 거 그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불행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십거리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은 조금 많이 없어졌었어요. 미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거 그 약간 불행 포르노라고. 근데 그걸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되니까는 옛날에 그게 큰 일이었다는 게 다시 좀 약간 돌아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그 당시 그 TV에 보이는 장면이 행복해 보일 뿐이지. 사실 그 뒤로 계속 또 행복하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주잖아, 솔직히. 그렇죠. TV나 미디어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잘 닦았으면은 그런 총구석에서 차도 찾아오기 힘들다 그러는 사람들, 말 키우는 사람들이 그거 나가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어.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번에 저거 제대로 한번 찍어가지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 꼭 나갈 거야, 막 그러면서, 그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그럴 때 이거 찍어서 뭐 군에다가 보내서 저걸 없애야 된다. 맞아. 아니면 도망 다니게끔 우리가 선동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쇼 나가서 한탕치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지. 맞아. 우리 닥스님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 대부분의 영화들은 외계인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물리치는 식으로 영화가 전개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인공들이 계속 그거를 촬영하려고 한다는 거.
그런 부분도 제가 얘기했던 뭐 인간의 교만 이런 것들하고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네. 좀 들고요. 네네. 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장면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인상적이었던 장면. 인상적인 장면. 저는 보통은 이제 그 괴물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네네. 괴물한테 잡아먹히거나 하면 그 잡아먹힌 모습, 외부적인 그 몸이 뜯겨 나가던가 맞아요. 삼켜지는 모습, 약간 맞아요. 그 외부적인 모습들 위주로 많이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이게 괴물 자체가 거대해서 그런가 약간 잡아먹힌 사람들이 괴물 그 뱃속에서의 상황을 잠깐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 혼란스러운 그 장면들. 네. 그런 거 소화기 잠깐- 같은 데로 막 빨려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보니까 약간 괴물의 크기에 비해서 이 식도가 엄청 좁은 건지 이 사람들이 그런 소화기에 되게 막 끼어서 막 내려가는 것 같은 이게 이게 정신없이 막 맞아요.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맞아요. 좀 들던데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뭐 약간 거대 미디어 자본의 약간 영화 산업이나 뭐 이런 거에 비유를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에 좀 잡아먹히게 되거나 하게 되면 이 네. 구경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렇게 될지 몰랐잖아요, 자기들도. 맞아요. 물론 뭐 주프는 뭐 그렇게 의도한 사람이었긴 하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하지 않았던 그냥 쳐다보기만 했던 사람들까지도 이게 막상 여기 잡아먹히게 되면 이게 숨막히게 되는 이런 조여오는 안 좋은 위험한 상황에도 뭐 이렇게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후로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다시는 볼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 뭐 이런 혼자만의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아니 디자인도 너무 좋더라고. 그래요? 그 외계 생명체의 디자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막 비행접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잖아. 모양은 해파리 비행접시 모양인데 해파리처럼 막 그러니까 그렇죠. 막 피부가 막 줄렁줄렁하면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주름이 지다가 나중에는 그걸 아예 쫙 다 펼쳐가지고 막 무슨 나방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해파리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막 모양이 변하는데 그 재질 자체가 되게 뭔가 막 그 섬유질 같은 느낌의 그죠? 뭔가 근육질 같은 그런 생명체 같은 느낌이 아니라 풍선 껍데기 같은 막 대형 풍선 같은 그런 어떤 현수막 재질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 되게 맞죠?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화려하고 좋아 보인다는 거야. 이쁘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우리 닥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먹혀가지고 들어갔는데 식도 같은 데서 막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가는 장면도 살짝씩 나왔잖아요. 맞아. 근데 거기 안에서도 마치 그러니까 생명체 식도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잖아. 약간 막 끈적끈적하고 뭐 핑크색이고 막 약간 거기 안에 막 뭐 위액 같은 것이 막 흐르고 막 점액질 같은 게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마치 그러니까 약간 워터파크 같은 데 가가지고 비닐로 만들어진 미끄럼틀. 튜브 미끄럼틀 타고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처럼 마치 그게 유흥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마치 보기에 따라서는 그죠? 자기도 그런 모르는 요소도. 사이에 약간 유흥을 즐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먹히고 있었다. 맞아. 그런 거 같은 묘사도 되게 이질적이면서 충격적이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그 외계 생명체에 대한 디자인도 되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아니 나는 그거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봉삼 씨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게 저희는 영화를 다 봐서 그런데 이 처음에 이 사건 제일 큰 사건이 그 주프의 테마파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고스트가 도망가서 고스트를 찾으러 갔는데 네. 갑자기 그 테마파크에 불빛이 있고 막 그 주프가 막 소개를 하죠. 우리 가족이 6개월 동안 이거를 관찰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고는 그 불이 꺼지고는 첫 번째 UFO가 날아가잖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지. 그러니까 UFO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영화에서 어떻게 묘사될지 모르는 와중에 맞아요. 이미 약간 1차로 먹혔던 사람들이 그 날아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테마파크에서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끔찍한 일이라고 모르죠. 저희는 아직 영화를 끝까지 안 봤는데 근데 네. 그게 롤러코스터 타는 소리처럼 재밌어 보이는 거야. 약간. 네. 막 이러면서 근데 그죠? 예, 나중에는 한 두세 번 날아가 말게 되지. 야, 저게 저렇게 큰 일인데도 마치 재밌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맞아. 네,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보였던 것 겹치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여기저기 보면은 진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시각적으로도 충격적이면서 뭐 닥터님 초반에 좀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음성적으로 사운드적으로도 약간 기괴하면서 충격적인 그런 것들도 되게 잘 활용했던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놀이공원에 놀러 온 사람들이 지르는 즐거운 막 환호처럼 들리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닌가 하고 느끼면은 되게 그 사람들이 막 늦었어. 죽기 직전에 지르는 비명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변주를 좀 잘하지 않았나. 그런 디테일들도 되게 훌륭했던 것 같아요. 네네. 하여튼 정말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다 나눴고 이제 짧은 네. 총평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김습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화 포스터는 위를 바라보고 있던데 좋은 영화인데 벌써 내려갔더라라고. 지금 다 내려갔나요? 많이 내려갔습니다. 많이 내려갔어요. 아쉽군요. 네. 네네. 요즘에는 영화가 호불호 붙어버리면 끝나요. 네. 호불호 붙으면 절대 안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내려갔습니다. 밀려있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죠. 뭐 긴 시간 아마 극장에서 기다려주기에는 뭐 여유가 많이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근데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극장에서 보는 게 훨씬 좋은 영화일 것 같은데 네. 좀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다음 우리 정덕터님 총평 네.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의 그 질문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네네. 청평을. 보고 바로 이해가 되었나? 넙. 그러면 재미가 없나? 넙.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목과 연결시켜서 청평을 네. 준비해 오셨네요. 네네. 진짜 징그러웠네요. 뭘 징그러워. 징그럽더라 좀. 닥터정이 징그러운가? 예스. 얼굴 깨러 간다. 그럼 마지막으로 봉삼 씨 총평 좀 해주십시오. 네. 이 형 UFO도 잘하네. 이 형 UFO 잘하는 형이었네. 조동필 형님의 성공적인 대중적인 진화 이런 식으로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말이네요. 네. 네, 총평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영화 노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허정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댓글을 달지 않겠다? 넵. 네, 다음 주 127회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지만 끝까지도 편하게 볼 수 있을까? 넷플릭스 영화 서울 대작전입니다. 하하. 전혀 정보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재밌을지 네네. 모르겠네요. 네. 뭐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고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가 있어서 기대가 되지만 넷플릭스 영화가 항상 넷플릭스였던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기대 보고 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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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장판이 되겠군요. 네. 넵.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 극장 가는 컨텐츠 많이 기획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극장 가고 방송 들으면 재밌는데 그거 못 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걸 좀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126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